유키는 쓸모없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진 소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두들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다행히도 유키에게는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몇몇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이 매 순간 납치당하고 먹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키는 납치당하는 버릇이 있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에 맞서 싸울 수도 없다. 방향 감각이 없는 유키는 레이디라는 요정 같은 여신을 만난다. 손상된 자신을 수리할 시간이 필요한 그녀는 유키에게 자신의 안내자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알린다. 현실에서 대체자를 찾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키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수리 작업을 방해하니 쳐다보지 말라고 말했으면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는 쓸모없는 자신을 다른 세계로 던져진다. 자유낙하하는 그를 멀리서 본다면 누구든 그것을 떨어지는 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코코로라는 다른 엘프가 하늘에서 떨어진 유키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유키를 만날 생각에 그녀는 천천히 그가 있을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가 있을 곳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두 마리의 늑대가 그를 마치 육포처럼 끌고 있었습니다. 그를 끌고 있었습니다. 늑대와 코코로가 서로 잠시 쳐다본 후 늑대들은 먹잇감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불쌍한 소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코코로는 그에게 아메스 여사님이 그를 안내하도록 자신을 보냈다고 그는 과거의 기억이 없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코코로는 유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다른 누군가도 그들의 음식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늑대들이 돌아왔고 코코로는 유키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능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늑대들에게 덮쳐져 다시 한번 끌려가고 불쌍한 코코로는 두 번째로 그들을 쫓습니다. 그들을 구한 후 말없는 유키는 마치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두박근을 보여주며 괜찮은 척합니다. 그것이 강하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코코로는 안도하려던 찰나 그 행동이 실패하고 유키는 다시 한번 의식을 잃습니다. 한편 주황색 머리 소녀는 아픈 척하며 약을 사오게 한 두 도둑에게 검을 빼앗깁니다. 약을 사오게 하고 검을 훔쳐갑니다. 불쌍한 소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되찾으려 그들을 쫓아갑니다. 유키와 코코로는 란디살에 와서 크레페를 먹으면서 유키는 돈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돈의 중요성과 쓰임새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하룻밤 숙소에 머물기로 하지만 코코로는 숙박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랐습니다. 착한 유키는 아무 불평 없이 야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코코로는 잠이 들려던 참외 소란을 들었다. 그리고 물론 또 젠장 맞을 늑대들이었는데 그들과는 분명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유키는 땅에 질질 끌려다니는 와중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땅에 끌려다녔다. 다음날 코코로는 필요한 물건을 살 돈을 구하러 가려 했지만 유키는 코코로 곁을 떠나지 않고 길드로 따라갔다. 길드 협회원인 카리는 그들에게 버섯을 채집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버섯을 느릿느릿한 검사소녀는 자신들이 약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도둑을 따라갔다.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 남자들은 덤불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받았다. 같은 페어에서 코코로와 유키는 버섯을 채집하고 있었는데 유키가 우연히 천적들에게 강도를 당했던 페코린을 만났다. 페코린이 약하고 굶주린 모습을 보자 유키와 코코로는 그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과 함께 코코로가 페코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귀여운 버섯까지 파치코라고 이름 짓고 가방에 넣어 다녔죠. 그런데 세 사람은 누군가의 마법으로 거대한 버섯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누군가의 마법 때문이죠. 망설일 틈도 없이 세 사람은 거대한 젠장할 버섯 괴물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싸움에서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유키는 검을 휘두르며 자신 안에 숨겨진 힘을 폭발시킵니다. 그 힘은 코코로와 페코린에게 힘을 주고 그들은 말 그대로 버섯들을 물리칩니다. 길드를 위해 버섯을 모으던 중 작고 귀여운 버섯들이 마치 전 애인처럼 인간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균류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치코도 그러려던 찰나 페코린에게 먹히는데 페코리는 술에 취한 듯한 수준으로 졸린 반응을 보였다. 코코로와 유키는 형편없는 무리와 함께 버섯을 가지고 란디살로 돌아왔다. 유키와 코코로는 간단히 요기를 하려고 식당에 가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먹기 대회에서 페코린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재빨리 먹어치우고 우승했다. 페코린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검을 훔친 두 도둑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을 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승 상금을 잊어버렸다. 멀리서 캐롤이라는 고양이 소녀가 그녀를 관찰했다. 세 사람은 그 남자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대한 돼지 괴물을 만났다. 페코리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괴물을 물리치려고 앞으로 나섰다. 괴물은 캐롤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지만 조종당하든 아니든
그 괴물은 페코린의 한 방이면 충분했다. 그들은 다시 그 남자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페코린이 날려버린 돼지에게 기절한 캐롤을 대신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그 후 죄책감에 사로잡힌 페코린은 사과를 거듭했다. 캐롤에게 음식을 권한다. 하지만 음식이 너무 뜨거웠고 캐롤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난다. 캐롤은 나무 위에서 페코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는 중 두 사람을 발견한다. 그들은 수정검을 든 두 명이 산적이며 사나운 검은 용에게 쫓기고 있었다. 페코린에 도난당한 검이라는 것을 깨달은 캐롤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린다. 캐롤의 가짜 도움으로 그들은 용이 둥지를 튼 계곡으로 향한다. 용이 둥지를 트고 있는 계곡으로 유키는 용의 주위를 끌려고 하지만 결과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정확히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용은 유키를 입으로 물고 그 안에는 검도 있었지만 유키는 코코로의 마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다. 한편 페코린은 용에게 뛰어올라 입으로 달려가 자신의 검을 되찾고 유키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캐롤은 이것이 자신의 마법으로 용을 조종하고 난폭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목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페코린을 없애는 것에만 몰두해 있어요. 페코린을 제거하려는 캐롤은 미친 듯이 용을 날려서 페코린이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반쯤 성공하지만 그녀의 검을 훔친 앞으로 머리 남자의 뿌리가 꽤 강해서 한동안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캐롤의 마법 강도가 세지면서 용이 더 미쳐 날뛰고 페코린은 결국 떨어지면서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중간에서 뜯어내요. 유키는 용에 미친 듯한 비행을 이용해 자유낙하하는 페코린 앞으로 용을 데려오고 페코린은 그 순간을 이용해 용을 때려 떨어뜨려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해요. 용이 캐롤에게 너무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표적으로 그녀를 인식해요. 운 좋게도 페코린은 검을 되찾았어요. 강력한 수정검을 든 그녀는 용을 쉽게 베어버리고 엄청난 보물을 발견해요. 두도둑은 구조되어 기뻐하며 페코린에게 감사를 표해요. 모험에서 영감을 받은 페코린은 유키와 코코로와 함께 길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캐롤은 합류를 거부하고 불안하면서도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을 질투하며 페코린은 랜디쌀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한편 유키는 허약해 보이는 소녀를 보고 배가 고픈 줄 알고 주먹밥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을 겁니다. 코코로는 길드 가입 신청서를 받아 페코린을 찾기 위해 유키에게 갑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여자아이는 현재 두 명이 산적들과 함께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코코로와 유키는 페코린이 있는 식당 밖에서 캐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페코린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은 캐롤을 안으로 데려갑니다. 불쌍한 고양이는 그들 앞에서 건방을 떨 수도 없다. 안에서는 찰리와 아카키라는 두 도둑이 음식을 먹고 식곤증에 빠져있다. 접시 더미만큼의 음식을 먹은 후에 페코린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더 먹자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셋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동안 캐롤은 심술궂게 음식에 관심 없는 척한다. 페코린느는 다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지만 캐롤에게 지적당한다.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페코린느는 메뉴에서 다른 것을 고르라고 부탁하고 캐롤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주인은 무뚝뚝하게 식재료가 떨어졌다고 말한다. 미스 푸디가 식당의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캐롤은 소리를 지르지만 페코린느는 주인에게 숨겨진 메뉴에 대해 들었고 그것을 먹고 싶다고 말한다. 음식이 나오자 벌레 음식인 것으로 밝혀지지만 캐롤만이 이 음식의 부조리를 지적할 만큼 제정신인 것 같다. 페코린은 캐롤에게 음식을 먹여보려 하고 코코로와 유키는 제멋대로 먹으면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불쌍한 소녀를 놀라게 한다. 그 모습에 캐롤은 충격을 받는다. 페코린은 이번에는 캐롤에게 음식을 먹이는데 성공하는데 캐롤은 음식 맛이 좋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며 함께 먹기로 한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식후 차를 마시는 동안 코코로가 길드 가입 신청서를 꺼내자 페코린은 기뻐하지만 캐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뜬다. 밖에서 캐롤은 나무에서 신맛이 나는 과일을 따 먹어보고 그 맛이 벌레 음식과 완벽하게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벌레 음식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때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 지루한 나날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캐롤을 당황하게 한다. 심심한 요즘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캐롤은 그녀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뜬다. 다음 날 페코린은 코코로와 유키에게 같은 식당에 취직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코코로는 등 뒤에 길드 가입 신청서를 숨긴다. 식당에서 페코린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코코로와 유키는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 코코로와 유키도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 캐롤은 식당 밖에서 주인에게서 페코린을 당장 죽이지 말고 감시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며 걷고 있다. 그 말에 따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페코린은 작은 여자아이들에게 벌레 음식을 먹이고 있었다. 캐롤은 페코린을 나무라며 꾸중하는데 코코로는 캐롤 뒤에서 지원서를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벌레 음식을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먹이는 페코린을 보고 캐롤은 페코린을 꾸짖고 코코로는 캐롤 뒤에서 지원서를 들고 서성인다. 손에 지원서를 들고 있다. 캐롤은 코코로에게 무언가 말하려다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떠올린다. 그때 뚱뚱한 남자가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대화가 끊긴다. 마치 자기가 600파운드의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모두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다. 온갖 음식 중에서 빌어먹을 벌레 음식을 먹어보겠다고 한다. 가게 주인이 그에게 욕설을 퍼붓자 뚱뚱한 남자는 주인을 내동댕이 친다. 남자에게 주인을 돕기 위해 페코리는 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그에게 음식을 내주기로 한다. 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뚱뚱한 남자가 먹기 전에 캐롤이 음식에 과일 주스를 넣는다. 그렇게 하자 그는 내키지 않는 척하면서도 천국에 도착합니다. 그 남자가 난동을 부리자 페코린느는 그를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자 캐롤은 그들의 길드에 가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모든 종류의 요리와 재료를 조사하고 찾을 미식가 길드를 등록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직업입니다. 네 사람은 마침내 집을 얻게 되어 기뻐했지만 도착하자 그들의 기쁨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수년 동안 버려진 곳이었고 먼지, 벌레, 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어서 그들은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착수하여 낡은 오두막을 반짝이는 길드하우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페코린느는 집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지만 캐롤은 집 자체가 문제인데 다른 문제가 무엇일지 몰랐습니다. 페코린은 집에 식탁이 없어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게 그들의 길드 목표에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캐롤은 사러 가자고 하지만 페코린은 맛있게 식사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식탁은 특별해야 하니까 페코린이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페코린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자 코코로는 캐롤에게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고 알립니다. 캐롤은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방에 벌레, 뱀, 귀신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열심히 닦습니다. 한편 코코로는 모든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세렌디아 고아원 원장인 사렌이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사렌은 코코로가 물건을 사는 것을 돕고 말썽꾸러기 하녀 수짐에게 코코로가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수레에 물건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짐이 박질 깜짝 놀라게 하는 바람에 당나귀가 꽥소리를 지르며 도망쳐요. 그들은 이제 수레를 끌 동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하는 징그러운 라마 같은 동물 리마를 만나게 돼요. 리마는 동물이라고 불린 것에 기분이 상해서 사람처럼 보이려고 옷을 입고 있어요. 그녀는 수레를 옮기는 것을 돕겠다고 동의해요. 캐롤은 높은 곳에 창문을 닫고 싶어서 유키에게 쌓아놓은 의자 위에 올라가 달라고 부탁해요. 캐롤은 청소하는 동안 유키에게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자 유키는 알겠다고 하지만 캐롤은 그 바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캐롤의 다리 위로 벌레가 기어 올라와서 그녀가 깜짝 놀라자 유키가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요. 눈을 뜨자 그는 어떤 여자 앞에 있는데 그 여자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적을 조심하고 세 소녀들이 각자 극복해야 할 악마가 있다고 말해요. 특히 캐롤. 유키는 이상한 꿈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깨어납니다. 셋이서 테이블을 집 안으로 옮기려 애쓰다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페코린이 어떻게든 테이블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페코린은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합니다. 한편 가는 길에 리마라는 소녀가 산적들을 물리치고 너처럼 허겁지겁 먹다가 인간의 몸으로 변신합니다. 집에 있던 세 사람은 마침내 집을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코코로도 마침 제때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네 사람은 조금 휴식을 취한 후 바쁘고 다소 유익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청소한 길드하우스에 정착한 후 유키는 심한 감기에 걸립니다. 끔찍한 감기에 코코로는 옛날 방식의 치료법으로 그를 도우려 하고 페코리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그를 치료하려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도대체 왜 음식이 빌어먹을 벌레로 만들어진 거야. 정상적인 사람인 캐롤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진짜 병원에 가기로 결심해. 진짜 병원에. 둘은 병원을 찾지만 놀랍게도 병원 직원들이 모두 마술사 복장을 하고 있어. 마술사 복장을 하고 있었어. 유키는 아마도 마법 치료를 받으러 온 줄 알았겠지. 그리고 그는 특별한 치료를 받았어. 정말 특별한 치료를 말이야. 두 명의 의사가 유키를 수술실로 데려가는 동안
코코로는 벌레들을 태우면서 메스암페타민으로 그를 치료하려고 해. 다른 두 여자애들이 병원에서 코코로가 물건을 태우는 것을 막는 동안 아무도 벽에 있는 피투성이 손자국을 보지 못해서 그곳이 정신병원처럼 보여. 병원보다는 탈출하려던 환자가 그들에게 부딪히는데 그 환자가 바로 벌레 음식을 비난했던 뚱뚱한 남자야. 뚱뚱한 남자였어. 하지만 이제 그 뚱뚱한 남자는 너무 말라서 알아볼 수 없어. 그리고 제가 그게 아마도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을 거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5분 전에. 네. 유키에게 도움을 받았던 악마 소녀 말이에요. 그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유키에게 집착했고 그냥 말하자면 유키는 이 순간으로 인해 영원히 트라우마를 겪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 유키는 이 순간으로 영원히 트라우마를 겪을 겁니다. 에리코라는 그 여자아이는 3명에게 끌려가는 그렇게 살찌지 않은 남자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수술 후에는 유키를 만날 수 없어서 돌아갑니다. 에리코는 유키가 자신에게 음식을 준 이후로 계속 그를 찾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를 발견하자 소름 돋게 그를 쳐다보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아서 불쌍한 그 남자를 트라우마에 빠뜨렸어요. 다음날 유키의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서 그게 평범한 병원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어요. 보통 병원이 아니라는 걸 듣고서요. 어떻게 첫날에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전 남자친구랑 있을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들이 도착하자 페코리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는데 병원에 있는 세 소녀가 트와일라이트 길드이고 에리코가 파괴자이며 나나카가 수집가이고 미츠키 박사가 외눈박이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키를 구하기 위해 소녀들은 병원에 몰래 들어가지만 방 안에서 그에게 저주받은 약혼 반지를 끼워 영원히 묶어두려는 에리코를 보고 놀란다. 그들을 영원히 묶어둘. 캐롤은 다른 방에서 코코로가 벌레들을 태워 병원에 악취가 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다.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고 에리코가 방에서 나오자 캐롤과 페코리느가 뒤에서 그를 구해낸다. 소녀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자 위층에서 내려오는 에리코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미츠키에게 계단에서 갇힌다. 캐롤은 다른 2명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의사를 속이려고 배가 아프다고 둘러댄다. 하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여자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시간. 그리고 캐롤은 그녀의 희생으로 언제나 기억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키는 다른 의사에게 데려가는데 그 의사는 유키가 단순히 감기에 걸렸고 발진은 이미 아주 잘 치료되었다고 말합니다. 미츠키에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일반 의사는 그녀가 무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사라고 말합니다. 안심한 그들은 다음날 캐롤을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유키와 캐롤이 병원에서의 고생에서 회복한 후 4사람은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모험을 그들은 첫 번째 임무를 함께 시작합니다. 캐롤이 수학이라는 육체노동에 나가는 것을 꺼렸지만 감정적인 협박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숲과 강을 지나 여행한 후 그들은 결국 호수 근처에서 야영하기로 합니다. 하룻밤을 4사람은 음식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뭔가 캐롤은 아무도 벌레를 잡지 않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고 코코로 눈에는 벌레가 가득합니다. 캐롤이 징징거리자 페코린이 과일과 사냥한 새를 가져와 캐롤을 구합니다. 캐롤을 4사람은 자신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후에 페코린이 가져온 과일을 먹습니다. 코코로는 과일을 먹기 전에 잠시 망설이는데 그게 맞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3사람은 취해서 바보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롤이 자신의 라이벌을 껴안고 우는 모습이 귀엽네요. 다음날 모두가 일어나 보니 유키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늑대 같은 괴물의 입안에 있습니다. 그가 모든 괴물들에게 별미로 여겨지는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괴물이 숲을 질주하자 괴물을 사냥하면서 유키를 똑바로 나무에 던져버립니다. 유키와 기절한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깨어나 보니 작은 통나무가 자기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좀 이상했죠. 그러다 나무 뒤에서 아요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아요는 친구가 없어서 통나무랑 이야기하며 친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연습한다고 합니다. 유키는 친구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데 아요는 유키도 외롭고 친구가 갖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유키를 찾으러 오자 아요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자 아요는 자신이 사는 타르곰 마을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농장 주인 미사토가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아요와 현재 어딘가에서 자고 있는 하츠네라는 여자아이를 소개합니다. 미사토는 리마가 속한 엘리자베스 공원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마가 속한 곳이죠. 리마와 친구들, 시오린, 마하루, 아얀이 걸어오고 있는데 시오린이 아파서 현재 타르곰으로 리마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언니, 4명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자신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그림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외모를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미시카 팀은 하츠네가 제 시청자들처럼 공중에 떠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종을 치고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제 시청자들처럼 잠들어서 공중에 떠 있었고 종을 쳐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유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리마와 여자아이들이 꽤 잘 싸우고 있었는데 크리스티나가 그 쓸데없는 플롯 암호 개연성 없는 설정 지워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캐롤이 한 번 만났던 여자아이입니다. 하츠네는 자신의 언니 시오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만나는 것에 얼마나 설레는지 이야기합니다. 시오린이 공격을 받아 약해졌고 그 때문에 그림자 중 하나가 그녀를 공격하게 된 것을 모른 채 시오린은 그림자의 지배에 굴복하고 항상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츠네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수학을 준비하는 동안 하츠네가 날아다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법이 아니라 초능력이야. 리마, 마하루, 아얀이 부상을 입고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주위에 모여들면서 그들의 대화는 끊겼다. 그들은 그림자에게 공격을 받고 시오린을 잃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그 소문은 모두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위험을 확신하게 되었다. 모두 그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 위험을 확신하게 되었다. 쓸모없는 무리들이 따라오기로 결정하자 하츠네는 시오린을 구하러 달려가려 했다. 시오린을 찾는 동안 하츠네는 위에서 뭔가 징후를 찾으려고 날아다니다가 화살 공격을 받았다. 화살을 본 하츠네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를 공격한 것은 시오린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분명했다. 마치 아버지처럼 걸어갔다. 페코린느는 그림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처져 있는 캐롤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그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페코린느는 그녀를 조금 위로한 후 마을을 공격하는 그림자들과 싸우러 갔다. 마을을 공격하는 그림자들과 한편 유키와 다른 친구들은 크리스티나와 만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합쳐 공격했지만 산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저 헛수고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크리스 브릿지에게 당한 유키는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의 힘으로는 크리스티나와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친구들을 구하려면 프린세스 나이트의 힘을 깨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키는 자신의 프린세스 나이트 힘을 깨워야만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말이죠. 친구들이 크리스티나에게 패배 직전에 몰리자 유키는 눈을 뜨고 자신의 힘을 깨웁니다. 그의 힘도 함께 말이죠. 그러자 친구들의 마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쳐진 힘으로도 크리스티나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싸움과 유키의 힘이 모두에게 넘쳐 흐르자 크리스티나는 유키의 능력에 흥미를 느껴 충분히 즐거웠다며 물러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배가 고파 싸울 힘이 부족한 페코린느는 조금 지쳐 있습니다. 캐롤은 페코린느를 제거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그림자가 그녀의 상관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페코린느를 도와야 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돕기로 하고 함께 그림자들을 물리칩니다. 한편 하츠네는 쇼렌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림자에게 완전히 잠식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림자에게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은 쇼렌을 조금 독려하며 그림자를 쇼렌의 몸에서 몰아내고 캐롤과 페코린느의 합동 공격으로 그림자는 제거됩니다. 정말 특이한 콤비네이션이군요. 전투가 끝난 후 캐롤은 주인에게 소환되어 유키와 페코린느를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를 받습니다. 유키와 페코린느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캐롤은 감시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시할 게 뭐가 있지? 캐롤은 다음에는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임무를 선택하라고 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먹을 것으로만 지불해요. 좋은 퀘스트를 찾고 싶어서 세 명의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 소녀들은 모험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모험을 말이죠. 그들은 동의하고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바보 같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유키를 리더로 선택했어요. 다음날 소녀들을 보낸 후 그들은 소녀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몰래 따라가기로 했어요. 유키가 어린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건 최악의 실수였어요. 유키도 그들만큼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몰래 유키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그 바보는 더 깊이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페코리는 몬스터. 복장을 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겁주려고 했지만 몬스터를 때려눕힐 수 있는 소녀가 어리석게도 3명이 어린 소녀들에게 패배했어요. 캐롤과 코코로는 길에 있는 몬스터들을 몰래 처리하기로 했고 마침 처리를 끝냈을 때 유키가 큰 새에게 납치당했어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몬스터 입에 자꾸 들어가는 거야?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전에도 다른 짐승 입에 들어갔었잖아. 페코리는 그 큰 새에 대해 다른 두 소녀에게 경고하려고 왔지만
유키는 이미 납치당한 후였어요. 소녀들은 새를 따라가서 그들의 친구를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신감 50점, 황당함 250점. 소녀들은 유키를 구하러 갔지만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쓸모없는 무리들은 유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새가 의식을 잃은 소녀들을 다음 장소로 옮기는 동안 새 소녀도 그곳으로 들어가요. 다음 장소로 말이죠. 코코로는 유키를 찾기 위해 둥지를 급히 지나갔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그와 여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허수아비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일했던 논으로 향했고 그들이 이 새 때문에 곡식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 새가 세 사람을 공격하려 하자 캐롤이 마법으로 막아요. 코코로는 캐롤에게 마법을 써서 물리치라고 응원하지만 캐롤이 축 늘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며 계속해서 다른 몬스터들과 싸우느라 마법을 써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코로도 같은 상황이었죠. 페코린느는 갇혀있는 코스튬을 입은 채 싸우려 하지만 배가 고파서 제대로 싸울 수 없어요. 배가 고파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가 페코린느를 사납게 공격하자 다른 두 사람은 놀라지만 코스튬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페코린느는 작은 소녀들의 배낭에 있는 음식을 보고 코스튬에서 나와요. 꼬마 여자아이들. 배를 채운 페코린느는 쉽게 새를 물리치고 위기를 넘겼어요. 꼬마 여자아이들은 자신들이 새를 물리쳤다고 생각하며 깨어나서 이야기해요. 자신감 과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한 소녀가 모든 괴물들이 나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느끼지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소녀는 모든 괴물들이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키가 납치당한 척 연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유키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유키, 이제 다들 알겠지만 동물이 있다면 네가 제일 먼저 알아챌 거야. 알게 될 거야. 코코로는 쇼핑 중에 복권을 몇 장 얻어서 당첨을 시도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요. 운 좋게 해변 여행 상품에 당첨되어 우리 미식가 길드에게 휴가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미식가 길드의 휴가 시간입니다. 캐롤은 그 생각에 조금 흥미없어 보이고 코코로는 유키에게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지 묻습니다. 처음 입어봐서 유키에게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주인에게 확인받는 게 좀 이상하지만 순수함으로 받아들입시다. 순수함이죠.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동작으로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 날 모두 해변에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만 캐롤은 피합니다. 알고 보니 수영을 못해서 페코린느가 작은 고무 튜브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줍니다. 작은 고무 튜브요. 물에서 나온 후 페코린느는 피곤함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일찍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다른 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페코린느는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이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주고 결과적으로 더욱 배고프게 만든다는 비밀을 말해줍니다. 캐롤은 어리둥절해하며 왜 그런 중대한 비밀을 자신들에게 말하는지 묻지만 페코린느는 그들을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캐롤에게 약간의 죄책감을 심어줄 시간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갑자기 또다시 폭력적으로 당나귀 수레에 끌려다니는 수즈임에게로 향합니다. 거칠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그녀를 구하고 사렌이 해변에 계절 음식 가판대를 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름 해변. 음식을 즐기던 중 캐롤은 손님이 적다는 것을 알아채고 메르쿠리우스 재단의 아키노가 운영하는 음식 가판대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반. 캐롤은 여름 더위에 따뜻한 음식이 인기 있을 거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키노는 그녀에게 다가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초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사렌에게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료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미후유는 사렌에게 아키노가 지금은 거만하게 들리지만 사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캐롤은 대화 중에 두 번이나 초보라고 불린 것에 기분이 상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독특한 메뉴를 만들고 사렌의 간식 가판대에 모든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사렌의 간식 가판대의 그들이 음식을 찾아 들러보는 동안 아키노의 가판대에 있는 유카리는 솔로인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솔로의 슬픔. 그녀의 동료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바다에 던져넣는데 이곳은 오징어 괴물 때문에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유카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카리는 위험을 모르고 오징어에게 흔들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죠. 사렌과 일행이 먼저 도착하고 페코린느는 유카리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갑옷은 없지만 검과 왕관만으로도 오징어를 단독으로 제압할 힘을 얻습니다. 캐롤이 육지로 끌어올린 후에야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로써 유카리는 구출되고 사렌은 거대한 오징어 요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렌은 이제 아키노와 동등한 입장이 되었으니 사업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유대감이네요. 여행과 독특한 메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코코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캐롤은 마법을 사용하여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바닷속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죠. 휴가를 즐긴 후 유키와 코코로는 팀과 함께 식당으로 가서 주인에게 기념품을 주려고 했지만 그가 특정 푸딩에 집착하는 귀신에게 빙의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노부라는 점쟁이 소녀가 들어와 유키가 미야코라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유키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유키와 코코로를 그들의 길드하우스로 데려갑니다. 길드하우스에 도착한 후 그들은 너무 쉽게 내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노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키의 능력이 그들의 신 일리아를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 일리아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고 현재 얼음관에 있는 뱀파이어 일리아에게 잡혀갑니다. 얼음관에 있는 뱀파이어 일리아에게 말이죠. 그녀가 관에서 나오자 그녀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그녀가 어린 소녀로 변신하면서 사라집니다. 신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봉인되었고 그 이후로 완전히 부활하지 못해서 계속 어린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관에서 나올 때마다 말이죠. 유키가 그녀를 다시 살리는 걸 도와주길 바라지만 일리아는 자신의 몸에 아무런 힘도 느끼지 못해요. 몸에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힘이 약해서 그녀의 부하들이 반항을 하게 되고 어쩌다 유키의 힘이 발동해서 그녀를 원래 모습으로 변신시키고 강력한 기운을 내뿜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강력한 기운을 방출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어요. 유키와 코코로는 몰래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미야코가 그들의 길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야코의 푸딩을 떨어뜨려 망쳐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캐롤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령과 시노부가 함께 돌아오자 겁에 질렸어요. 함께 돌아왔어요. 이제 캐롤, 유키, 코코로는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미야코를 위해 완벽한 푸딩을 만들어야 하는데 요리사는 현재 외출 중이거든요. 시장에 가서 이카카 엄마를 도왔어요. 이 순간은 마스터 셰프 결승전보다 더 긴장돼요. 페코린이 집에 돌아오니 친구들이 모두 빌어먹을 푸딩이 되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 누워있고 유령이 숟가락을 들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페코린은 최고의 푸딩을 만들겠다고 나서서 만들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푸딩을 맛보고 나니 다른 친구들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고 미야코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페코린이 푸딩에 벌레를 썼다고 말하자 맛이 너무 좋았어요. 미야코는 토하고 기절했어요. 시노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미야코를 집으로 데려갔고 다른 여자아이들은 빌어먹을 푸딩이 된 후로 보지 못한 유키를 찾기 시작했어요. 푸딩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캐롤은 잠을 자려고 했는데 페코린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창문을 깨고 들어왔어요. 캐롤은 괜찮았지만 반면에 그녀의 인형은 괜찮지 않았어요. 캐롤이 그 애를 덤보린이라고 부르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코코로가 꿰매는 걸 잘하니까 세 사람은 캐롤의 인형을 수선할 실을 찾으러 도시로 가. 캐롤이 집 청소하는 동안 말이야. 세 사람이 실을 찾아보는데 두 명의 소녀가 멀리서 그들을 따라오고 있어. 마음에 드는 걸 찾지 못하자 세 사람은 흩어져서 찾기로 해. 유키가 주변을 살피다가 그림자에게 공격당하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줘. 그러자 그림자가 유키를 공격하고 거의 유키를 지배하려 하지만 미행하던 소녀 중 한 명이 그를 구해줘. 그 소녀는 자기가 유키의 누나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유키를 그리워했는지 다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며 과거의 기억이 없는 유키를 혼란스럽게 해. 키가 작은 다른 소녀가 와서 구해준 소녀를 끌고 가. 두 소녀는 골목에 서서 키가 작은 소녀 리노가 유키를 멀리서 지켜보고 나타나는 그림자를 처리해야 한다고 화를 내. 란디살에서 키가 더 큰 시즈루는 오랜만에 그를 만나서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를 오랜만에 만나서 리노는 자기 형과도 이야기하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머리 박치기를 맞습니다. 리노는 조금 휘청거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두 사람은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캐롤은 기쁜 마음으로 여왕폐하께 보고하러 가고 성 안에 주로 있기 때문에 꽃도 몇 송이 꺾어갑니다. 대부분 성 안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에 들어가 보니 왕자는 비어있고 여왕폐하께서 아래층으로 부르십니다. 내려가 보니 여왕폐하께서 그림자 중 하나에 가면을 씌우고 있는데 그 그림자는 힘이 다르게 변한 것 같고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림자가 캐롤 옆을 지나가자 꽃이 시듭니다. 폐하께서 그런 쓰레기를 신성한 곳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며 불쌍한 어린 소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유키와 코코로는 만나서 음식을 먹기로 하고 코코로가 유키의 셔츠 얼룩을 지우려고 분수대에 물을 뜨러갔습니다. 리노가 그녀가 자신의 오빠에게 너무 가깝다고 말하며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코코로는 아메스 공주의 명령으로 유키를 시중 들고 있다고 말하자
리노는 시즈루에게 또 한 번 머리를 세게 받았습니다. 유키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코코로는 페코린에게 유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남자들이 누군가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수상한 장소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유키 대신 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뚱뚱한 미식가의 여자친구에게 작업을 걸었다가 그의 부하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페코린을 보고 찰스를 용서하고 세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리노와 시즈루는 동시에 갑자기 도시에 나타난 그림자들. 네 사람은 유키를 찾는 의뢰를 신청하려 길드로 향했지만 카린이 유키가 길드에 들렀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어딘가 다녀온 듯 흙투성이가 된 유키가 무지개 누에를 들고 돌아옵니다. 알고 보니 유키는 샌드위치를 먹다 에리코를 보고 도망쳤고 결국 누에에 관한 의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재료에 딱 맞겠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혼자서 의뢰를 해결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니 요즘 보여주던 어리석음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셋이 길거리에 앉아서 리노와 시즈루는 오빠의 착한 마음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친구들과 함께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리를 떠납니다. 캐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인님과 함께 보았던 새로운 종류의 그림자들이 걱정되고 자신이 해온 일이 옳았는지 고민합니다. 밝은 척 집에 들어가려고 표정을 고쳐보지만 생각보다 집안은 지금 그녀의 기분처럼 어둡고 침울했다. 뒤에서 친구들이 수리한 인형을 흔들며 외치자 페코린이 캐롤에게 건네주고 이번에는 진짜로 캐롤의 기분이 좋아졌다. 페코린은 부모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끔찍한 꿈을 꾼다. 다음 날 캐롤은 아침 식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것은 소박한 아침 식사에 사치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페코린은 도시의 무역로를 막고 있는 괴물 때문에 물자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퀘스트의 등급이 위험하고 캐롤은 그런 일에 휘말리는 것에 반대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녀 말을 들어줬던가.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는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캐롤은 괴물을 유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땅에 내리친 후 페코린은 공주님 공격으로 괴물을 공격한다. 이로써 그들은 마을 전체의 칭찬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이 업적으로 그들은 유키와 코코로가 갔던 크레페 가게로 갑니다. 란디살에 처음 온 날에. 하지만 지금 와서야 그 가게가 유키의 누나들과 그들의 스승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유키는 그날 밤 잠이 들었고 자신의 파티가 패배하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것은 현실이자 꿈이었고 그의 과거이자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기억과 씨름하는 그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캐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갔는지 캐롤은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찰리와 아카키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동안 거대한 그림자 괴물이 마을을 공격합니다. 캐롤이 스승의 성에서 보았던 가면을 쓴 괴물이지만 무언가를 먹고 나서 많은 인간들 덕분에 강력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페코린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달려나갑니다. 찰리와 아카키가 그녀에게 다가와 캐롤이 어딘가로 가버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딘가로. 페코린느는 괴물에게 달려들며 도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몇몇 시민들을 구한 후 페코린느는 계속해서 재생되는 괴물과 마주합니다. 스스로를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캐롤이 갑자기 나타나 페코린느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갑자기 캐롤을 노리고 그녀에게 돌진합니다. 페코린느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합니다. 유키와 코코로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페코린느와 캐롤은 다시 한번 괴물의 공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캐롤은 발이 바위에 끼인 것을 제외하고는 무사합니다. 왜 무사할까요? 페코린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돌들을 막아주며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괴물이 등 뒤에서 주먹을 날려도 가만히 서 있었죠.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어깨 보호대를 건네주고 페코린은 그림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요. 캐롤은 페코린이 그러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페코린이 자신을 위해 희생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마지막 충격과 함께 괴물의 가슴 일부가 날아가고 페코린은 숨을 거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캐롤은 울었어요. 자신 때문에 페코린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자신은 여러 번 페코린을 버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폐하의 괴물로부터 그녀를 구하러 항상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만큼 악하지 않아요. 괴물은 재생되고 유키는 힘을 사용하려 했지만 최악의 순간에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들어와 불쌍한 그를 쓰러뜨렸어요. 힘없이. 운 좋게도 그들은 모두 벽이 그림자 주변에 쌓이는 동안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림자 주변으로 벽이 둘러싸이는 동안 유키는 크레페 가게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가게가 자신의 위장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코코로는 성에 나타나 페코린과 그녀의 부모님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페코린의 초상화를 발견합니다. 코코로는 페코린이 왕국에 잃어버린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페코린은 그녀에게 힘든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왕국에 잃어버린 공주인 페코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코코로에게 페코린은 힘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페코린의 부모님은 그녀를 왕국을 탐험하고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모험을 보냈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 왕국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해 왕국에 있는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는 왕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모두가 캐롤 페아를 유스티아나 공주로 여겼지 페코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페코린이 아닌 유스티아나 공주로 말이죠. 그래서 진짜 유스티아나, 우리 페코린은 새로운 친구들이 자신을 잊어버릴까봐 항상 그렇게 애정 표현이 많고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롤은 멍청이 소리를 듣고 몬스터 쪽으로 걸어간다. 크레페 가게 주인 나바리스타는 유키에게 자신이 그가 이 세계에 나타난 이후로 계속 그의 곁에 있었고 천천히 그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기억을 되찾으려 한다고 말한다. 그의 기억은 세상을 구할 힘과 그의 존재를 파괴할 힘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 주변에는 항상 그림자 같은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력한 영혼을 가진 자를 몬스터들이 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 세계는 그와 악을 원하는 자의 위지 사이의 싸움의 결과라고 언급한다. 그런 악을 원하는 자의 위지와의 싸움의 결과라고 말한다. 페코린느와 다른 사람들을 찾는 와중에 궁정 기사들이 나타나지만 항상 늦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조롱당한다. 크리스티나가 기사단 부단장으로서 나타난다. 인간의 나라에서 짐승이 왜 왕자에 앉아있는지, 거대한 몬스터가 왕자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넌지시 말한다. 어떤 왕실 경비병의 눈에도 띄지 않고 수도에 나타났다. 캐롤은 주인을 돕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혼자 괴물과 싸우러 간다. 전투에서 페코린느가 나타나 캐롤을 구해주며 자신이 이기적일지도 모르지만 캐롤이 괴물을 물리치는 것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캐롤은 페코린느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코코로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를 돕는다. 라비린스는 유키에게 미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유키의 친구들을 보호하려 할 것이지만 자신은 혼자서 친구들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리노와 시즈루가 라비린스에게 유키의 친구들을 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는지 묻지만 라비린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과 유키를 소녀들이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시킨다. 소녀들이 싸우는 동안 유키는 공중으로 순간이동하고 괴물이 유키를 공격하며 맞설 준비를 한다. 유키는 자신의 힘을 각성시켜 파티원들이 함께 공격하여 강력한 일격으로 괴물을 없앤다. 괴물을 물리친 후 그들은 현재 그들의 실종으로 걱정하고 슬퍼하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식당으로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본 모두가 그들에게 달려가 무사히 돌아왔다며 환호합니다. 페코린은 캐롤을 껴안으며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처음으로 캐롤도 그녀를 껴안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정과 모험의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미식 길들을 위해 계속해서 번영하며 함께 온갖 음식을 즐깁니다. 이제 즐거운 어조로 유키, 코코로, 그리고 늘 잠만 자는 캐롤의 아침 일과를 보여주며 페코린은 건물 꼭대기에 서서 랜디살 왕국을 다정하게 바라봅니다. 랜디살 왕국을 일행이 아침 식사를 즐기는 동안 코코로는 전설적인 양념으로 이어지는 지도를 공개합니다. 양념. 전 세계의 맛있는 요리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길드로서 이 퀘스트는 이상적인 조합이고 그들은 열렬히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전설의 양념을 찾는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유키와 늑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하죠.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이 처음에는 친절한 척하며 그를 속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마을로 향해 한 주민에게 지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탐험가 노도라가 아니라고 말하며 숲속 괴물들을 경고합니다. 숲속 괴물들이요. 그룹은 쾌활한 분위기로 숲에 들어갔지만 캐롤이 음식이 없고 유일한 선택지가 벌레라는 것을 깨달은 후 금세 분위기가 망가졌습니다. 캐롤이 음식이 없고 유일한 선택지가 벌레라는 것을 깨달은 후였죠. 페코린은 유키와 함께 음식을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키는 또다시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음식을 얻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삼기로 합니다. 유키라면 노력할 필요 없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함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자 그룹은 맛있는 수수께끼의 고기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 커다랗고 푹신한 도대체 뭔지 모를 것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아무튼 캐롤은 페코린이 그들에게 이 털뭉치들을 먹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말하자면 아마도 최악의 바보 같은 방법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독이 든 고기를 먹고 마비된 후 수수께끼의 모험가가 그들을 구출하고 지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전성기에 겪었던 온갖 모험들을 설명해줍니다. 그는 그들의 퀘스트를 돕고 길을 안내해주기로 합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3명의 유령이 갑자기 나타나 그룹을 즉시 공격하고 그들을 안내했던 노인은 가만히 서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룹은 이것이 그 노인의 옛 길드 동료들이라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그들을 늙은이 곁에 편히 쉬게 해주기로 합니다. 웃긴 해프닝 때문에 임무는 실패했지만요. 그들은 모험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할 여정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들의 파티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저라면 그냥 보물만 갖고 싶었을 텐데 아무튼 어쨌든 그들의 모험은 여전히 웃음을 자아냅니다. 영원히 어리숙한 주인공 유키는 다시 한번 여정 시작 때 만났던 늑대들에게 이끌려 다닙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서 말이죠. 이번에는 유키가 늑대들을 공격하는 대신 친구가 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요. 그의 지속적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천천히 성격 발전을 하고 있다는 작은 징후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너처럼 완전히 쓸모없어. 캐롤은 잔소리 많은 츤데레 기질을 유지하고 코코로는 변함없는 따뜻함을 보여주고 페코린느는 여전한 대식가 기질과 천진난만한 공주님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하여튼 캐롤은 점점 드러나는 이중생활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녀는 미식가 길드의 모험에 동행하면서 은밀히 주인에게 그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하지만 캐롤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스파이인지 공주 기사인지에 대해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페코린느의 매력적인 도망친 공주 이야기와 비견될 만하다. 도망친 공주 이야기. 한편 유키는 가게에 가서 실크실을 배달하다가 물론 또다시 붙잡히고 페코린느와 코코로는 페코린느가 사실 나라의 여왕이라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가게에 들어가 아이돌 카르미나가 유키를 여자 옷을 입힌 것을 발견하는데 카르미나는 노래 실력을 가진 길드원들로 구성된 길드의 일원이다. 춤과 전투 실력을 갖추고 있죠. 라이브 콘서트를 열지만 계획대로 끝낸 적이 없어요. 매번 괴물들이 나타나니까요. 캐롤도 나타났고 말하자면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죠. 두 길드가 식사하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중에 유키 옷에 케이크가 묻었고 옷을 빨려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때 카르미나 클럽이라는 아이돌 팬클럽 조직에게 접근을 받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키가 위기에 처하려는 순간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유키가 새 길드의 길드장이 되었어요. 유키에게도 가끔은 행운이 따르는군요. 다음날 콘서트가 시작되고 관객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캐롤과 크리스티나가 통제 불능의 그림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말이죠. 다음날 외로운 엘프 소녀 아오이가 마을에 오는데 물론 그녀의 나무 친구가 유키와 코코로에게 테레사 학원으로 전학 왔다고 말해요. 여자 고등학교이고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대요. 그들은 학원을 방문하기로 하지만 곧 자신이 모두에게 놀림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불안해져요. 유키는 혼자 학교에 가지 않도록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오이는 유키를 캡틴이라고 부르지만 유키는 즉시 거절해요. 그들이 도서관에 들어서자 아오이는 도서관이 또한 역사, 마법, 심지어 철학책까지 있는 상아탑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해요. 유키가 돌아다니다가 묻힌 책들 아래 발을 발견해요. 유키가 책을 들추자 그 아래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유키가 여자아이를 위해 좋은 일을 했을 때 정말 역효과가 났던 것을 기억한다면 유키는 자신의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책을 내려놓고 못 본 척 하기로 해요. 그 여자아이는 자신을 윤이라고 소개하고 책에 대해서는 책들이 자신에게 무너져 내려 특정 책을 찾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설명해요. 일어서자 두 명의 여자아이가 방에 들어와요. 치루와 클로에 서로 절친인 대학생으로 넉넉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윤희는 AI와 미식가 길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 안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페코리느는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뼈 왕이 갈망하던 잃어버린 조각을 채워 넣습니다. 강력한 마녀와의 격렬한 싸움으로 인한 엄청난 파괴가 유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꿈이었네요. 시간에 쫓기는 페코리느는 서둘러 그들을 다음 모험으로 데려갑니다. 다음 임무로, 그것도 잠시, 미식가 길드 일행은 거대한 괴물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됩니다. 괴물은 그들의 살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유키는 거대한 새에게 낚아채듯 휩쓸려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리둥절해합니다. 다행히도 수인들을 돕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길드, 카온의 마코토와 다른 멤버들이 유키를 구출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나머지 일행을 따라잡고 괴물 같은 위협을 함께 물리칩니다. 함께 먼지가 가라앉자 페코린, 코코로, 그리고 유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쓰러뜨린 괴물의 사체를 이용해 호화로운 향연을 준비합니다. 마코토와 다른 이들은 경외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카오는 섬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그림자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들의 전문성을 인지한 페코리는 카온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임무 중에 캐롤은 폐하께서 주신 반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림자 무리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또 다른 카이저, 자신의 모습을 한 그림자를 만났는데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킬이라고 이름 붙인 그 그림자를 집으로 데려와 그림자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요. 다음 날 그들은 그림자들이 골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따라갔는데 골렘은 그림자들을 손쉽게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밤의 변신체라고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나 그림자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자신의 본체가 골렘 안에 갇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키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그녀는 그림자들이 공격해오기 전에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들이 공격하기 전에요. 대피할 만큼 큰 배가 없다는 사실에 걱정하며 그들은 그림자와 골렘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골렘 안으로 들어가 수정에 갇힌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골렘을 조종하는 그림자들과 싸웠지만 결국 쫓겨났다. 하지만 페코리느는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골렘을 공격했고 갑자기 랜디살 성으로 순간이동했다. 페코리느가 갑자기 사라지자 일행은 충격을 받았고 그림자들은 마을을 향해 계속 진격했다. 랜디살 궁전 왕자의 방에서 페코리느는 자신의 왕국을 빼앗은 자 마나 샌니, 즉 카이저 인사이트와 마주했다. 마나는 페코리느의 친절함과 선량함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이 그녀를 데려왔고 그녀의 절망을 맛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페코리느의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마나는 친구들이 그녀를 잊어버릴 거라는 것으로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한편 몇몇 바이러스가 키리의 몸에 침투했지만 유키가 겨우 그녀를 구해냈다. 그는 그림자가 그들의 세계의 버그를 나타내는 것이며 제거하는 대신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플래시백을 경험했다. 그림자들이 키리에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키리는 그림자 군단을 물리치기 위해 미끼 역할을 자처했다. 그들은 그림자들을 코코로의 글라이더가 그들을 마코토와 다른 이들에게 데려다줄 호수로 유인할 계획이었다. 마코토와 다른 이들에게로. 하지만 빛의 광선이 키리를 강타하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키리는 의식을 잃고 그녀의 몸은 사라졌다. 유키는 필사적으로 치유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죽어가는 순간 키리는 그들이 자신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감동을 남겼다. 키리를 치유하려던 중 유키는 알지 못했던 기억들을 보게 되었는데 키리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안고 있는 다른 버전의 카스미를 포함해서 한 남자가 유키가 우연히 미리 알아서는 안 될 기억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봐서는 안 될 기억을. 다른 세계에서는 라비리스타 여왕이 이 모든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키리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 남자가 그녀의 의식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키리의 죽음으로 그림자들은 계속 진격했고 유키와 그의 친구들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세계에서 유키와 그의 여자 친구들은 카이저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심각한 부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비리스타와 메스로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유키는 봉건적인 전투를 치를지 아니면 그들에게 세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승리를 거둘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오점과 기억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희생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소중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페코리느는 마나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마나는 거절했습니다. 페코리느는 마나에게 빼앗긴 자신의 왕국과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했고 그녀는 지구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그림자 군단과 싸우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녀는 가장 강력한 공격 프린세스 스트라이크를 풀어 괴물을 물리치고 모두를 구했습니다. 란디살 도시에서 정체불명의 기사가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를 어지럽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페코리느는 스스로 혼란을 종식시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길드 바이스 플루벨의 무능으로 인해 다리가 무너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스파이들로 구성된 이 길드는 혼란을 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길드원들 중에는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는 어린 소녀, 자기중심적인 소녀, 마조이스트, 그리고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길드장은 고향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한 더 많은 위례를 찾으라고 모두에게 지시하지만 과거 행동들 때문에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물리쳤던 때를 떠올리지만 사무라이 소녀의 폭탄에 대한 집착이 다리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한편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예전에 식당에서 춤을 추던 붉은 머리 소녀를 찾으며 당황하는데 황혼의 카라반 미츠키의 약을 쓴 후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 약은 정신과 육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유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소녀를 찾기 시작한다. 유키는 결국 큐카라는 붉은 머리 소녀를 만나는데 그녀는 음란한 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 놀란 유키는 그 책이 그녀의 것이 아님을 알고는 큐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책을 태우기로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수색을 하던 중 찾기 힘든 기사를 만나 공격을 받지만 정체불명의 검사가 나타나 기사를 쫓아낸다. 그리고 큐카는 길드 동료들이 자신의 집착에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화를 낸다. 그들은 우연히 장난감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끈적끈적한 녹색 물질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려고 난리가 납니다. 더 찾으려고 파기 시작하지만 그 물질이 폭발하면서 그들도 함께 휘말립니다. 코코로는 수수께끼의 검사를 찾아 부상을 치료하지만 기사는 다시 공격합니다. 바이스 플리겔의 일원인 토모는 그 기사가 자신들의 대장이라고 믿지만 진짜 대장이 도와주러 오자 안도합니다. 그들은 기사의 갑옷이 비어있고 녹색 물질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키와 다른 이들이 도착하고 모두 함께 그 괴물 같은 녹색 존재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데 그것은 기사와 합쳐져 더욱 강력해집니다. 식당 주인을 포함한 도시 주민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들은 큐카의 길드를 끈적끈적한 물질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이로 인해 큐카는 감정에 북받칩니다. 페코리는 프린세스 스트라이크로 괴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 토모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혼란의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혼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큐카는 자신을 구해준 일행에게 감사를 표하며 랜디살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랜디살 국가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치카는 숲속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기억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키는 자신의 기억의 파편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캐롤은 그에게 집중해서 일에 복귀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일로 돌아올 것을 재촉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모두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고 페코리느는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계산하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유키는 경주에 참가했는데 우연히 벌에서 도망치던 아얀과 키루미와 부딪혔습니다. 벌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렌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사렌씨가 새 가게를 열고 신선한 꿀을 넣은 따뜻한 레모네이드를 대접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길에서 치카를 만났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고 기절한 그녀를 코카트리스 둥지로 데려왔고 유키는 노조미와 함께 돌아와 치료했어요. 그녀를. 하지만 키루미가 이상하게 행동하며 찰리를 공격하면서 상황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요. 찰리를 공격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어요. 치카도 개처럼 행동하며 깨어났고 둘 다 식당에서 난장판을 피웠어요. 식당에서 아야는 치카가 아니라 푸키치가 그녀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아얀이 알아챌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결국 치카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장난이 포기라는 장난기 많은 요괴의 소행이라고 밝혔어요. 포기라는 장난기 많은 요괴의 소행이라고. 모두 기억을 잃고 새로운 기억으로 바뀌고 있었고 포기는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페코리느와 캐롤은 포기를 상대하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그들은 샘이 있는 호수 근처에 도착했지만
깨달은 바가 있어 서둘러 돌아갔어요. 코카트리스 둥지. 캐롤은 푸키츠를 꺼내 안에 숨어있던 포기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페코린의 강력한 공격은 포기에 효과가 없었고 그 영혼은 4개로 갈라져서 반격했습니다. 전투 중 유키는 솔타워로의 모험을 떠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유키는 프린세스 나이트 지원 마법을 발동하여 치카와 노조미가 포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챈 코코로는 유키의 눈에서 새롭게 강해진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유키의 눈에서 코코로는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페코리는 논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붙이려 우체국으로 향하던 코코로는 편지를 붙이기를 주저하는 두 소녀를 만났습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준 두 소녀는 마침내 자리를 비켜주었고 코코로는 자신의 편지들. 하지만 그때 무장한 강도들이 난입해서 모든 금과 우편물들을 훔쳐갔어요. 수자나와 미사키 두 소녀는 자신의 편지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코코로는 도둑들을 미행하도록 요정들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추적이 더 쉬워졌죠. 두 소녀의 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하던 수자나와 미사키는 자신들의 낮은 성적 때문에 학교가 폐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도난당한 물건들 중 하나인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없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 했어요. 편지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소녀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미사키는 성숙한 매력으로 강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붙잡혔어요. 한편 캐롤은 크리스티나 여왕을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유키는 과거 모험을 함께했던 옛 친구들에 대한 되찾는 기억에 잠겨 있었다. 친구들에 대한 기억. 그 기억들을 라비리스타와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별로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옛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에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지켜야 할 새로운 친구들. 페코리는 논에서 일하는 동안 과거의 자신이 친구들이 자신을 잊을까 봐 걱정하는 환영을 보았다. 친구들이 자신을 잊을까 봐 걱정하는 환영. 그녀는 유키, 캐롤, 코코로에게 유스티아나 공주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망설였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였다. 수자나와 미사키는 코코로의 도움으로 편지를 되찾았다. 도망치려던 그때 도둑들이 그들을 따라잡았지만 왕실 경호원인 토모와 그들의 선생님인 로우 선생님이 경비병들과 함께 와서 도둑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나중에 코코로가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갔을 때 수자나와 미사키는 로우 선생님이 자신들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 유키, 페코린, 캐롤이 코코로와 함께 논에 갔지만 일이 너무 많았어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죠. 놀랍게도 코코로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페코리는 예상치 못한 친구들의 등장에 압도당했고 눈에는 행복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기쁨에 겨워 유키와 캐롤에게 자신이 유스티아나 공주임을 밝히기로 했어요. 페코리는 캐롤과 유키에게 유스티아나 공주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지만 캐롤에게 다가가자 망설였고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대신 캐롤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마나 셀리에게 주먹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손을 잡고 위로해주자 마나는 안심하고 결국 잠이 들었어요. 캐롤은 마나의 손을 잡고 위로했고 마나는 안도하며 결국 잠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마나가 깨어나자 옆에서 주먹밥과 함께 잠든 캐롤을 발견했어요. 캐롤은 잠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마나를 함께 먹자고 권하며 잘 챙겨주었어요. 마나가 피클을 싫어하는 걸 알고 피클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그들은 다가오는 축제 소식을 듣고 참석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제에서 우연히 캐롤을 만나 함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축제에서 그들은 라비리스타, 시즈로, 레노도 만났습니다. 라비리스타는 유키에게 새로운 크레페 맛을 권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유키는 괜찮다고 말하며 친구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표했습니다. 친구들, 유키의 단호한 태도에 라비리스타는 안심했습니다. 마나의 성으로 돌아온 마나는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여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축제에서 페코린느는 캐롤과 유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코코로는 유키를 데리고 가 페코린느가 캐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축제는 게임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지만 페코린느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잠겨 다른 차원에서 마나와 라비리스타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마나는 다양한 능력을 복제할 수 있는 변형 네트워크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라비리스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도 천생이라는 힘을 사용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마나가 달을 이용해 라비리스타를 공격하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하지만 라비리스타는 자신의 달로 맞서 싸워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과도한 리다이빙으로 힘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나는 굴하지 않았고 자신을 쓰러뜨리려는 7왕관 중 몇 개가 오든 상관하지 않았다. 라비리스타는 차원 밖에서 그녀의 길드 동료인 리노와 시즈로가 마나의 그림자들을 막아 그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라비리스타는 이전 전투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고 다가갔지만 마나는 주저했다. 캐롤에게 준 반지를 이용해 그녀를 차원으로 끌어들여 이용하려고 방패. 그 망설임 틈을 타 마나가 라비리스타의 등 뒤를 찔렀고 그로 인해 그녀는 패배했습니다. 라비리스타는 죽어가면서 캐롤을 싸움에 끌어들인 것을 후회했습니다. 라비리스타를 쓰러뜨린 마나셀리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캐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페코린누와 코코로는 걱정했지만 유키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때 유키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미야코와 시노부는 미시카 길드에 도착하여 캐롤이 라비리스타와의 싸움 중 마나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라비리스타와의 싸움에서 마나에게 조종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나는 난디살과 그 주민들의 힘을 빨아들이려 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디아블로스가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미야코와 시노부만이 간신히 도망쳐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나는 라비리스타의 힘을 이용해 난디살 전체를 봉쇄하고 그림자들을 풀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미시카 길드 회원들은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성의 유스티아나 공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 급히 도왔습니다. 공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나는 라비리스타의 힘으로 성을 숨겨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성 안에서 마나는 왕자에 앉아 캐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롤에게 계획을 계속하라고 명령했고 캐롤은 성 밖에 모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성 밖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페코린느는 캐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개입했지만 캐롤은 차갑고 냉담하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키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그림자가 공격했지만 아카치, 야스코, 찰리가 구해주었습니다. 한편 페코린느는 캐롤에게 미시카 길드를 버리고 소중한 추억들을 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미시카 길드를 버리고 소중한 추억들을 잊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캐롤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나에게 조종당해 다시 페코린느를 공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니의 통신석이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왕자에 앉은 자는 진짜 유스티아나 공주가 아니었고 진짜 공주는 그들 사이에 있었다. 이 폭로는 군중들에게 혼란과 혼돈을 야기했다. 마나는 격분하여 캐롤에게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캐롤은 거부하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나는 캐롤을 물러서게 놔두지 않고 실로 조종하여 공격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유니는 통신석의 도움을 받아 생방송을 시작하며 캐롤의 내면의 갈등과 저항을 드러냈다. 눈물 짓는 캐롤을 본 페코린느는 그녀를 막기 위해 일어서며 자신이 진짜 유스티아나 공주라고 선포했다. 그녀는 마나의 속임수를 끝내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마나가 캐롤을 붙잡고 해치려는 순간 페코린느는 단호하게 친구를 구출하다. 그녀는 마나에게로 다가갔지만 마나는 이미 다른 상대를 준비해 두었는데 마나의 지배 아래 있는 성기사단장 준이었다. 한편 황혼의 대상 행렬단원들은 메타모리그난의 몸을 성 지하에서 꺼내기 위한 임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크리스티나를 만났다. 그들은 예상보다 강했다. 코코로는 친구들과 함께 의식을 잃은 유키를 업고 거리를 질주했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림자들에게 추격당했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막던 다리를 파괴했다. 코코로는 정신을 잃고 이상한 세계에서 깨어났고 거기서 메스를 만났다. 메스는 자신이 코코로와의 연결을 시도했고 그것이 코코로의 실신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녀는 유키의 힘의 열쇠를 코코로에게 맡기며 그가 제어력을 잃을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가 제어력을 잃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코코로가 의식을 되찾았고 어린 소녀들의 도움으로 거대한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페코린과 준이 싸움으로 돌아가서 페코린은 준에게 제압당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준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페코린의 부상을 보다 못한 캐롤은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마나는 그녀를 강제로 전투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후 마나는 솔타워를 봉쇄하며 모두에게 그녀의 진짜 의도에 대해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카라반 일행은 크리스티나와 계속 싸웠지만 그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와 안나가 지원을 위해 도착했지만 크리스티나는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에리코는 메타모리간트의 몸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공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롤의 힘은 계속 약해졌고 유키는 마나가 잡고 있던 것을 끊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함께 마나와 맞서 싸웠고
준은 페코린느를 마나의 공격으로부터 막았습니다. 공격으로부터 준이 도움으로 페코린느는 모든 힘을 쏟아 마나의 그림자를 두 번이 결정적인 공주님 공격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이 결정적인 공주님 공격으로.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싸운 마나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마나셀리는 지하에서 나타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준을 쓰러뜨렸습니다. 공격으로. 그녀는 페코린느와 캐롤을 노리고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유키가 나타나 그들을 구출했고 마지막 승부를 위해 진짜 마나와 맞섰습니다. 승부를 위해 미식가 길드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유키와 페코린느는 모든 힘을 다해 싸웠지만 마나셀리에게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싸웠지만 마나셀리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변치 않는 지지와 믿음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페코린느는 마침내 장벽을 뚫고 마나에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나는 라바리스타와 네네카를 소환하여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캐롤은 그들을 마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었고 마나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상을 끝장낼 목표에 확고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한편 토모는 부대장을 구했지만 캐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나의 힘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나는 페코린느를 붙잡고 감전시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페코린느는 마나가 왜 그렇게 많은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것은 마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녀는 솔의 탑을 끌어당겨 미네르바라는 누군가를 소환하려 했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공주와 그녀의 친구들이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코코로가 메스의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힘을 해방시켜 마나의 장벽을 산산조각 내고 라바리스타와 메타모리건트를 해방시켜 전세를 역전시켰다. 마나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라바리스타와 메타모리건트를 해방시켜 그들의 승기를 잡았다. 마나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림자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했다. 마나의 고군분투를 지켜본 페코린느는 캐롤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키와 코코로는 왕국 전역의 길드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그녀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만들었다. 페코린느, 유키, 코코로가 그림자와 싸우는 동안 캐롤은 마나를 구출하기 위해 핵심으로 향했다. 하지만 유키는 페코린느 앞을 막아서며 큰 부상을 입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라바리스타와 메스는 그의 의식을 추출하여 시간을 되돌려 그를 과거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키는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있기에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맺은 유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캐롤은 마나셀리를 따라잡아 심연으로 떨어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손을 놓지 않고 둘 다 심연에서 끌어올렸다. 그들은 마나셀리가 투옥된 난디살로 돌아왔다. 페코린느는 부모님과 제외하여 왕족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유키, 캐롤, 그리고 코코로는 집으로 돌아왔다. 함께 생선 요리를 즐기려던 참에 한 소녀가 미식가 길드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을 페코린느라고 소개했다.